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영화 파리 텍사스입니다. 1984년도 소독 프랑스 영국의 공동 제작이고요. 감독은 빔 벤더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빔 벤더스 감독 작품은 저는 베를린 천사의 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그 다음에 최근에 본 거는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대단했습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진짜 음악을 맨날 듣고 다녔던, 테이프로 듣고 다녔던 시대. 그리고 여러 번 봤고요. 쿠바 아저씨들의 그 연주하는, 지금 많이 돌아가셨겠네.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도 봤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인디 밴드 중에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이 약간 그걸 모티브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와서 파리 텍사스, 이 감독은 약간 사람을 울리는 그런 재능이 좀 있습니다. 부에나비스타는 약간 다큐 쿠바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감동적인 장면들을 연출했고, 파리 텍사스는 너무 오래된, 사실 84년도 영화라서 그렇게 지금 시대 보기에 약간 조금 루즈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면 감동의 도가니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간략한 내용은 멕시코와 미국 접견 지역에 어느 황량한 마을에 이렇게 거의 정신 나간 듯이 탈진한 상태로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트래비스,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식을 잃는 바람에 주변에 의사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연락처가 하나 있어서 지갑에 있던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트래비스의 동생 월트입니다. 그래서 월트가 데리러 왔는데 의사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동생이 LA에서 텍사스까지 데리러 왔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갑자기 또 어딘가로 사라지고, 또 찾으면 어딘가를 걷고 있고, 그렇게 해서 멍하니 실어증이 걸렸죠. 약간 정신도 나간 것 같고, 멍하니 어디인가 전기줄 아니면 기찻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동생은 이제 4년 만에 만났고 집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집에는 동생과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아내와 살고 있는데 애가 하나 있습니다. 헌트라는 아이가 있는데, 헌트라는 아이는 또 트래비스 형의 아들입니다. 어색하죠, 이제 여기서. 엄마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인 트래비스는, 아들이 지금 동생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에 어색하다가 둘은 어찌어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이제 말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빠가 되고 싶었는지 아들의 학교 방과 후에 데리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둘을 잘 지내는 장면을 보고 동생의 아내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쨌든 4년 넘게, 지금 얘가 8살이니까 4년 넘게 키웠던 아이인데 혹시 친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릴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래비스가
엄마가 어딘가에서 조금씩 헌터 아들에게 입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트래비스는 아들과 함께 자신이 일단 엄마를 찾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아들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를 찾아 떠납니다. 둘이 차를 타고.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입금하고 있는 엄마의 차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는데 약간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한락가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빠가 보면서 유리벽 사이에서 서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면과 함께 멀찌감치해서 그 엄마와 아들이 만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트래비스는 아빠는 떠나는 장면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포인트는 그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유리벽 사이로 서로 못다한 얘기들을 하는 장면이 가장 임팩트가 크고요. 그리고 아들과 엄마가, 아들이 있던 호텔에 엄마가 가서 서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영화 자체가 초반에는 이 트래비스가 왜 이러는 걸까, 이런 궁금증으로 계속 보게 되는. 근데 좀 그 부분이 좀 깁니다. 그리고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죠. 뭐 말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딘가로 간다는 게 결국 텍사스 안에 있는 이 영화 제목이라는 게 텍사스 안에 있는 파리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파리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자신의 부모님이 사랑을 나눴고 여기서 자신이 태어났다, 이런 약간 근원적인 어떤 장소? 그래서 그곳을 좀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설정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신 나간 행동과 넋이 나간 이런 모습들이 결국 나중에 유리병 안에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쨌든 주인공의 어떤 여러 앞부분의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영화는 결국은 약간 한 남자의 어떤 제의식, 저는 제의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신이 이 제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라 그래야 돼요? 너무 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고 너무 좋아해서 의심하고 가두고 약간의 그 속박, 가두는 일종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한 여자는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어느 날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는 이 떠난 그 어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냥 정처 없이 세상을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벽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그 일종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그 유리벽 사이로 그동안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는데, 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어떤 모습이 상대방의 모습과 이렇게 겹치는 그런 앵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뭐 결코 이렇게 막 뭐 태피스를 끄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잘 보이진 않지만 직접 보지 못하죠. 등을 돌리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유리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어떤 한 여자를 사랑했고 뭐 좋아해서 가두게 되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쭉 하고 그 다음에 여자도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도 또 등을 돌리고 바라보지 못하죠.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의식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엄청 씁쓸하게 다가오는 영화입니다. 아버지 트래비스 자신의 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도 이것도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리에 있으니까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아내가 파리 여자이고 뭐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파리지만 실제 프랑스 파리의 여자라면서 이런 식의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트래비스는 그런 약간 아빠가 되고 싶었다.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뭐 아빠가 되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 나중에 동생의 집에서도 이렇게 옷을 입고 아빠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하냐한테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너를 계속 의심했고 너를 내 것으로 하려고 했고 약간 소유욕이나 집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자는 또 이런 장소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그 남자들이 얘기를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들의 얘기는 모두 당신의 목소리 같았다고 그렇게 들렸었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약간 잘못된 소통 방식으로 서로가 어긋나고 헤어진 건데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 필름 카메라로 8mm로 찍었다는 과거의 어떤 장면을 동생 집에서 보게 되는 장면을 보면 그 흑백 화면 속에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의 어떤 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사실 서로를 그리워했고 남자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계속 걸으면서 일종의 수도자처럼 아니면 뭔가 죄의식을 벗기 위한 일종의 고행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유리벽 사이에서 서로의 얘기를 했지만 결국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죠. 하지만 여자는 나중에 조명으로 잠시 남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볼 뿐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엄마한테. 엄마는 아들을 거의 4년 만에 찾아가서 아무 소리 않고 둘이 이렇게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짠하게 보여지죠. 근데 그 장면을 멀리서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자는 그곳을 자동차를 타고 다시 떠납니다. 차마 그거를 자신이 지은 죄와 어떤 그런 행동들 때문에 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 이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의 그 뒤돌아서는 쓸쓸함이 굉장히 또 여운을 남깁니다.
그 둘은 어떻게 살았는지 뭐 거기서 영화는 끝나지만 셋이 있는 장면을 보지 못한다는 게 영화의 어떤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다기보다는 아빠랑 이제 엄마를 찾아서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얘기하죠. 우주가 이렇게 생기고 지구가 생긴 거는 그런 어떤 폭발 작용을 통해서 빅뱅 같은 그런 폭발 작용을 통해서 지구가 생겨났고 지구에 있는 생명들도 물속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또 이렇게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우주와 지구와 뭐 땅과 생명들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어긋나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면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이러면서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사실 여기 아이 헌트 때문에 결국 다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엄마가 조금씩 헌터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고 아빠는 어쨌든 그 동생을 통해서 헌터를 보게 됐고 헌터가 엄마가 있을 거라고 알았던 아빠는 다시 엄마를 찾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의 구조가 결국은 가족이라는 그리고 핏줄이라는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 뭐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우주와 지구와 이 땅과 이런 생명들이 모두 다 그런 부딪힘의 어떤 작용으로 탄생한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빈 벤더스 감독은 굉장히 저 퍼펙트 데이즈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행복이 아니라 삶은 원래 그런 고난이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이야. 근데 그 안에서 너만의 삶을 찾아야 해 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도 그게 일상의 어떤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지난한 어떤 삶의 투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 텍사스도 이게 단순히 한 가족의 어떤 그런 사건이기보다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가족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영화라서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나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좋고 좀 깁니다. 영화가 한 2시간 20분 정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 뒤로 가면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부의 그 의문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빠가 어쨌든 엄마랑 있었던 그 장소, 거기에 공터에 땅을 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을 간다고 했는데 그곳이 정확하게 어떤 뭐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그 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식같이 아이를 키웠는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떠나봐 가버리는 아빠의 그 모습을, 야,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그 길거리를 가다가 약간 미친 아저씨가 막 무슨 이렇게 막 혼자서 막 떠듭니다. 예, 뭐 세상은 뭐 재앙이고 그 미친 자가 떠드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예. 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안 들렸지만 뭐 안전지대는 없고 세상은 재앙이고 뭐 고통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주저리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연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일종의 그런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린 결국 미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영화라고 합니다. 빈 벤더스 감독의 작품이고 감성미 넘치는 빈 벤더스 감독인 것 같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도 꼭 추천드리고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도 너무 좋습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라고도 있는데 그것도 꽤 유명한 영화이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4년도 영화 파리 텍사스라는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안녕.